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메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1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 탈환에 성공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혹한 질문인가요, 너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결승전이다라고 네. 표현을 맞죠. 할 만한 경기였죠. 근데 아스날이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력은 전반에 괜찮았어요. 네, 아르테타도 저는 크게 뭐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전 공격수의 결정력 차이, 이 수비진들의 잔 미스들에서 나온 이 실수들이 결국에는 이 패배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결국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은 뭐 아스날은 언제나 나오던 것처럼 이제 433 포메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일단 조르지뉴가 파티 대신 좀 출전을 하게 됐어요. 중요할 때 또 누워버렸어요. 네. 토마스 파티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네. 아스날이 조르지뉴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좀 대체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베나이트 대신에 토미야스가 출전을 했습니다. 좀 저는 이게 의외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우측 측면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보자면 이제 메잘라 자리에 오랜만에 긴도안이 돌아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왼쪽 자리에 그릴리시, 그다음에 오른쪽에 마레즈, 그다음에 실바가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좀 출전을 한 게 좀 특별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언론사별로 포메이션이 좀 달랐어요. 네. 어떤 데에서는 4-1-4-1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3-2-4-1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사용하던 인버티드 풀백을 조금은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맡기면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스코드닷컴 같은 데 가면은 실바가 왼쪽 풀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거의 그래서, 이번 네. 경기 풀백처럼 뛰긴 네, 했죠. 맞아요. 그래서 공격할 때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으로 들어오고 수비할 때는 왼쪽 풀백 자리로 가서 사커와 맞대결하는 장면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20분쯤부터 경기를 봤는데 경기로 실바가 왼쪽에 있는 거 보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격형 미드필더 치고 수비를 잘하는 건 맞지만 풀백을 시키는 건 좀 이게 선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근데 그만큼 또 빌드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시스템이 완전히 똑같다는 네. 점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스날 역시도 좌측 이 사이드백인 진첸코를 빌드업 시 안으로 좁혀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우측 이 라이트백인 토미야스는 빌드업 상황에서 안으로 네. 내려와서 센터백으로 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팀들의 이 포메이션이 수비시나 공격시나 똑같았다라고 일단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전반전에는 아스날이 굉장히 뭐 FA컵 경기와 마찬가지로 맨시티 빌드업을 상당히 잘 방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난 맞대결이었던 FA컵 경기와 아스날은 수비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네.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눌러주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중원에서는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맨마킹, 웨데고르, 자카, 조르지뉴가 각각 실바, 로드리, 균도안을 대인마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날 앞서 말했듯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맨시티 미드필더가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는 더브라이너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에 좀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의 아스날이었는데 근데 의외의 실수로 정말 허무하게 실점을 내준 게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의 공격을 롱볼로 좀 이끌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롱볼을 계속 찾는데 주로 그릴리시와 토미야스 쪽을 많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릴리시와 토미야스 그리고 홀란드와 이 살리바. 근데 결국에는 한번 통했고 이 토미야스의 패스 미스로 인한 루즈볼이라 해야 될까요? 루즈볼을 그렇죠. 더브라이너가 완전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그냥 없게 클래스로 찍어 눌렀죠. 그렇죠. 네. 뭔가 실수를 토미야스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한 원터치로 번에 딱 마무리를 했다는 네. 거는 뭐 도브라이너의 클래스를 보여준 골이었죠. 다른 선수라면 그렇게 쉽게 넣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좀 리드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은 계속해서 아스날 쪽에 있었거든요. 아스날이 후방에서 소유권을 잡았을 때 최근에 늘어났던 문제점은 측면을 활용하지 못하고 중앙은 이 전진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답답한 공격력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 우측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먼저 좌측부터 살펴보자면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진첸코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려서 진첸코를 아예 터치라인에 위치시켜놓고 마르티넬리를 조금은 안쪽으로 횡적으로 좁혀주면서 은케티아와의 스위칭을 통해서
빈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에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도 이 장면에서부터 네.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면에서는 후방 빌드업에 6번로를 맡고 있는 선수를 조금은 우측으로 벌려서 토미야스에게 전진할 수 있는 위치를 줬어요. 네, 그러면서- 토미야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점 이후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수적으로 동률을 만들면서 우측 공격 역시도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조금은 해결해 보려는 해결책을 꺼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토미야스가 선발 출전한 이유가 베나이트보다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토미야스가 토미야스도 완전히 전문 풀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베나이트보다는 이 풀백 자리에 네. 익숙한 선수니까. 이렇게 넓이를 고려 공격의 넓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토미야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왼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는 좀 잘 적중한 모습이었는데 또 이제 실점 외에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PK 판정이 전반 막판에 나오게 돼서 아스날이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PK가 왜 나왔을까요? 전 보면서 왜 나왔을까? 내가 혹시 보지 못한 게 있나 하고 영상을 좀 많이 여러 번 돌려봤는데 봐도 모르겠던데요. 이게 그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는 굉장히 태클이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PK를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딱 네, 그 맞아요. 상대가 슈팅을 때릴 때 슬라이딩 태클 키를 급하다 보니까 누르게 되면 상대가 이미 슈팅을 때리게 되고 상대 공격수를 건드리면 바로 삑 하고 K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저 입장에서는 네. 이게 왜 네. PK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여기는 뭐 레드 카드까지 네. 주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쨌든 조금은- PK가 나왔죠. 굉장히 조금 논란이 있을 네. 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이제 네빌이나 이런 사람들은 PK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어러는 이건 PK지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막 자세히 나온 건 아니라 어떠어때서 난 PK라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의견이 갈리는 걸로 봐서는 현재도 충분히 논란이 되는 판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고 게리 네빌 같은 경우는 수비수니까. 그런 게 있네요. 약간 서로의 입장이 네.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수비 입장에서 이게 왜 파울이야? 공격수 입장에서 당연히 파울이지. 당연히 파울이지.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이 에데르송이 튀어나와서 잉게티아 1대1 슈팅을 방어하려고 나왔다가 이제 슈팅이 이제 딱 지나간 이후에 지나는 잉게티아를 이후에 좀 부딪혔죠. 네, 건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에데르송의 동작이 잉게티아 슈팅을 좀 방해하는 동작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이제 상관없- 슈팅 네. 지나가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뭐 관성이 있으니까 네, 사람이. 그렇죠. 일단 튀어 나가서 막는 건 골키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영향을 좀 많이 줬느냐 반칙으로 받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이것도 온필드를 안 보더라고요. 이거를 온필드를 네. 안 봐서 저는 바로 그냥 온필드 볼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선언해 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의견이 갈리니까 PK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VAR 얘기만 듣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판정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필드 안에서의 주심은 네.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심이 다시 돌려보면서 자신의 판정을 내야 되는데 VOR에 있는 네. 이 주심의 말만 듣고 그냥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요즘 계속 이러거든요. VAR 이제 보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뭔가 지시를 받지 않았나 심판들이 그냥 최대한 온필드 빨리, 리뷰는 빨리. 뭐 하지 말자. 하지 빨리 말고 넘어가자. 그냥 좀, 빨리빨리 네. 경기 흐름을 살리기 위해 넘어가자. 근데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 진짜 같아요. 지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온필드를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화면에 보러 심판이 달려가는 장면 진짜 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논란만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처리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좀 해야 이게 될 텐데 만약 이 경기도 이 골로 만약에 막 맨시티가 승점 드랍을 했다면 엄청나게 그냥 우승에 영향을 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판정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안 되겠죠. VAR을 쓴다는 것 자체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VAR을 쓰는 네. 건데 이런 식으로 VAR을 쓰는데 빨리 진행하자라는 거는 좀 의의에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자 언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해야 고칠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전반전 그렇게 마무리됐고 후반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후반전에는 펩 감독이 먼저 변화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의 변화로 아스날이 조금은 당황했고 이 과정에서 무너졌다라고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조금은 되게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레즈를 빼고 아칸지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포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스날의 이 후방 백포 라인을 이 맨시티의 전방 4명이 완전히 대인마크 음. 그래서 완전히 붙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핵심이 되었던 선수는 바로 이 우측으로 이동한 베르나르도 실바죠. 이 좌측에서 있다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전방 압박도 굉장히 성실하게 가져가면서 진첸코를 좀 많이 당황시켰죠. 결국 후방 빌드업에서 실점을 허용을 했고 미스로 인해서 리드를 내준 뒤에는 아스날이 계속해서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추가 실점을 허용했죠. 그리고 실점 장면뿐만 아니라 실점은 되지 않았지만 진짜 한 두어 차례 정도 이렇게 압박에 당황을 하면서 어이없게 공을 내주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짚어볼 만한 장면은 왜 뭐 라포르테도 있고 다른 선수도 있을 텐데 아칸지를 투입했냐는 점이거든요. 네. 이 점은 후뱅 디아스를 굉장히 전진 배치했다는 점에서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후뱅 디아스를 아스날이 빌드업할 때 이 전술판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올려서 외대고르를 막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풀어갈 때 핵심이 되는 선수가 이 외대고르이기 때문에 외대고르에게 디아스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외대고르가 돌아서거나 전진 패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그러면서 맨시티는 이 백스리라고 하죠. 후방에 3명이 남게 되는데 중앙을 지켜줄 선수가 없어지잖아요. 후뱅 디아스가 없으면. 네. 근데 후뱅 디아스 대신에 나왔던 선수가 아칸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칸지를 여기에 배치를 해서 백스리를 유지하고 디아스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변형된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라포르테 선수가 패스 전환이나 이런 거에 강점이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아칸지 선수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공간 커버를 할 수 있는 아칸지를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펩이 정말 결정적인 변화, 딱 그 상황에 맞는 변화를 잘 줬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반면에 아르테타 같은 경우는 좀 교체 카드도 70분 이후에 좀 사용하기도 했고, 뭐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실수에 인해서 좀 무너지게 돼 아르테타의 손을 떠난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펩의 전술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 운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두 팀 다 똑같은 빌드업 형태를 사용하다가 후반전에 한 팀은 이제 펩 같은 경우는 전술을 바꿔서 성공을 했고, 한 팀은 계속 유지를 하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점에서 아르테타에게도 충분히 좀 책임이 있는 또 경기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제수스가 있었으면, 파티가 있었으면 이런 전술 변화를 했을 텐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변화가 너무 늦었죠. 네, 트로사를 70분쯤에 교체를 했는데 그때 이미 좀 너무 경기 흐름이 넘어가 버린 뒤라 좀 안타까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스날을 조금만 변호를 해보자면 네. 아스날에게 완전히 기회가 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걸 때 풀어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느슨해졌을 때 계속해서 전진을 하면서 맨시티의 골문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환 이후에 공을 받은 선수가 대부분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그라니트 자카였어요. 근데 자카가 한 2차례 정도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이 찬스들을 모두 슈팅으로도 만들지 못하면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카가 원래 같으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슛을 했을 텐데 몇 번 좀 접다가 옆으로 내주고 아니면은 슛이 막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공격력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르지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조르지뉴가 이번 경기를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에 비해서 이 점이 부족하다는 점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조르지뉴가 마찬가지로 그 자카와 마찬가지로 공을 이제 잡게 되는 순간이 많았는데 앞에 수비수들이 이제 조르지뉴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얘는 슛을 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르지뉴 쪽은 아예 냅두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슈팅을 할 때 일부러 옆을 막아서 조르지뉴가 패스하는 루트를 막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 그 자리에 이제 파티가 있었으면 거기서 중거리 슛을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을 텐데 조르지뉴가 있어서 좀 아쉬웠다. 파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스트라이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은케티아는 결정적인 헤더 찬스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렸고 몇 번 기회가 또 있긴 했는데 살리지 못했죠. 반면에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세에서 그걸 오른발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빠른 템포로 마무리해버린 거에 정말 아스날 선수들이 골 먹힌 뒤에 표정이 딱 보여주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넣냐 네. 이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두 선수의 클래스 차이가 드러났던 안타깝지만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수스가 뭔가 좀 더 많이 그리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제주스가 뭐 골 결정력이 막 그렇게 좋은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역시 이번에도 좀 많이 그리울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근데 이렇게 해서 아스날은
3경기 연속으로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맨시티에게 결국에 따라잡혔죠. 그리고 FA컵까지 포함하면 공식전 4경기 무승이에요. 한 경기 덜하긴 했지만 결국에 시티에게 따라잡히고 말았고요.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걱정인 거는 다음 경기가 또 며칠 안 쉬고 바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지옥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뒤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치렀는데 이틀 뒤에 있는 아스톤빌라 원정이에요. 게다가 이제 에메리 감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필이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복수의 칼을 왜 여기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아스톤 빌라가 기동력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 문제가 있는 아스날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메리를 감독으로서 아스날 나가고 처음 만나는 건 아니긴 해요. 네. 비아레알 있을 비아레알 때 때도요. 예, 그 유로파리그 4강전에서 떨어졌었죠. 그때는 아르테타가 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후에는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조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리고 아르테타가 최근에 지난 시즌도 그렇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조금은 빠르게 피드백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빠르다면 빠른 거고 느리다면 느린 건데 한 3경기 정도 승점을 드랍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 해결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도 딱 3경기째네요. 그쵸. 리그로 따지면은 3경기째니까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르테타가 어떤 식의 해결책을 갖고 올지는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마무리하기 전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스날이 이렇게 문제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좀 변화를 가져가야 좀 이걸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시즌 아스날의 메인 플랜을 조금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아스날의 메인 플랜은 다들 알다시피 3-2-5인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사이드백의 활용이죠. 네. 사이드백을 하나는 중앙으로 하나는 센터백으로 활용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전진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고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대 팀들이 많이 파해법을 찾았고 최근 3경기에는 특히 상대가 횡간격을 강하게 좁혀서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공은 당연히 측면으로 네.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측면에 아스날이 위치하는 선수가 윙포워드 단 하나예요. 흔히 말해서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윙포워드가 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맨시티한테도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맞아요. 네. 점이었거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카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왼쪽에 있는 마르티넬리가 최근 폼이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지금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비교군이 사카라서 그렇지 마르티넬리도 저는 조금은 최근 폼이 당연히 안 좋은 건 맞지만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문제라면 그 자리에 트로사르를 좀 쓰면 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트로사르가 이런 역할을 브라이튼에서도 수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트로사르로 바꾸면은 뭔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선수를 바꾼다기보다는 선수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을 조금은 수정해야 네.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의 활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벤치에서 쉬고 있는 키어런 티어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직선적인 라이트백은 없거든요. 지금 아스날에 없죠. 그렇죠. 아예 없죠. 아 그러네. 세드릭 갔지. 세들이 가버렸으니까. 플럼으로 갔으니까. 예. 좀 아니면은 중앙에서 뭔가 다른 식으로 풀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부상자들의 복귀가 가장 시급하겠네요. 이제 그쵸. 제수스 복귀가 가장 큰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쉬고 계시는 에밀 스미스로 과연 나오긴 하나요, 이분은? 그쵸. 아직 이게 부상 복귀 이후에 나오긴 다시 함? 한번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빌라전에는 아마 벤치에는 앉을 수 있을 거예요. 10번이 참 그래서 아스날이 또 공교롭게도 부상 없이 잘 가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또 속절없이 부상이 계속 나오면서 변화의 폭도 좀 줄어든 느낌이고 주전 선수들 뿐만 아니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들까지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파티가 누우면 가장 큰 네.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파티보다는 지금 아스날에서 가장 중요한 등번호인 14번과 10번 이 두 선수들의 부재이자 부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아스날은 빠르게 반등을 이뤄내야 되고 그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과연 이 폭이 좁은 문제, 측면이 고립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르테타가 또 이번 주말 경기에서 답을 들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경기, 더 재밌는 소식,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